안녕하세요. 백준입니다. 이번 장은 파이썬의 반복문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조건문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반복문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뭐 반복문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번을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수행하는 것들을 이제 반복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제 크게 제어문을 조건문이랑 반복문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조건문이랑 반복문만 알면 사실은 어떤 것도 다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저저번 시간에 배웠던 변수랑 조건문이랑 반복문만 있으면 사실은 모든 거를 다 코딩할 수 있어요. 물론 코딩 양이 엄청 많아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제어문까지만 알면 우리가 컴퓨터에 뭐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뭐 이런 조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복문의 필요성인데요. 뭐 반복문도 그렇고요. 모든 것도 그렇고 다 어떻게 보면은 코드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의 필요성인데요.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중요한 손님이 오셨을 때 환영합니다를 5번 이렇게 출력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거를 우리가 반복문을 쓰면 이거를 뭐 2줄 만에 줄인다든지 파이썬은 2줄 만에 줄인다든지 그리고 5번 반복이 아니라 10번이고 20번 반복했을 때 더 많은 거를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반복문에 그리고 또 컴퓨터가 좀 잘하는 그런 작업들이 워낙 그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거에 컴퓨터가 이제 잘하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반복문이 좀 되게 중요하다. 예, 반복문만 알아도 컴퓨터에 이제 어떤 것들을 수행할 때 편의성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재밌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강아지는 이제 또 가져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땀 흘리고 있는데, 컴퓨터는 우리가 이제, 물론 이런 걸 만드는 게 좀 매우 어렵긴 하겠지만, 이렇게 만들면 계속 밤새도록 반복을 많이 실행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는 반복하는 작업들이 사실은 우리가 AI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복하는 작업이 거의 뭐 엄청난 그런 기능이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이제 여기서 특화해서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드 이제 반복문인데요. 우리가 그 반복문을 좀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좀 이렇게 코드 하나 보이긴 하는데 반복문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반복문 여러분들이 시연을 했으니까요. 포문이랑 와일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포문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용법은 좀 언어랑은 좀 다르긴 한데요. 한번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미리 켜놨고요. 조금 크기가 안 맞으니까 좀 줄인 다음에 한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아직 잘 모르지만 for x in 자동으로 좀 어느 정도 코드가 완성이 되네요. 네. 이 PC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행하는 거는 요 위에 버튼을 쓰시던가 아니면 컨트롤 시프트 F10번으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좀 더 낫겠네요. 됐죠? 그래서 음, 어, 이제 오타가 있었습니다. 네, 아까 뭐 자동으로 완성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되는 줄 알았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5번 반복해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했고요. 현장을 더 넘겨보시면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의 반복문 구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은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는 구조에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반복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뭐 그림하면 어, 기록을 1초 단축하기 위해서 반복하세요. 1초를 반복하기 위한 어떤 조건, 그쵸? 조건에 의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 또는 횟수. 여기서 이거 그림을 보시면 얘는 이제 포문이 될 것 같고요. 그쵸? 얘 같은 경우는 while 문이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마다 좀 그 개발할 때도 특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포문을 거의 한 80% 정도 더 반복문 쓴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와일문은 한 20% 아니면 다른 뭐 반복문은 잘 안 쓰게 되니까 보통 포문을 거의 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어떤 횟수를 정할 때 한 번에 이제 정해진 횟수를 딱 하고 보통 뭐 진짜 무한히 반복하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거의 요런 게 이제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는 거나 아니면 어떤 정해진 그런 데이터 양만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보통 저는 포문을 좀 많이 사용하고요. 와이문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무한반복이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조건보다는 조건도 사실은 포문에서 많이 좀 활용하고요. 예, 무한히 반복할 때는 좀 그 와일문이 그래도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포문과 와일문은 좀 성격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성격이 나눠져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와일문을 가지고 정해진 것만큼 반복을 못하거나 또 포문을 가지고 무한 반복이나 이런 걸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좀 더 이렇게 그거에 맞게 쓰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포문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폼은 그 반복 횟수를 시작하기 전 반복을 미리 이제 정하고 아는 경우에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순서도로 보면 시퀀스의 항목이 있는가? 아직 시퀀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진 않았는데 좀 이따 이제 시퀀스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다음 장, 다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좀 시퀀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아직 시퀀스는 배우진 않았지만 포문은 일단은 구조를 보시면 요것만 보시면 포문에는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썼던 건데 이쪽에 시퀀스라는 게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어, 횟수를 쓸 때도 우리가 시퀀스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 이제 시퀀스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는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래서 시퀀스에 항목이 있는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시퀀스는 어떤 순서를 가지는 어떤 데이터를 얘기하는데 그 데이터를 좀 가다 보면 맨 마지막 항목까지 도착했을 때 그 항목이 더 이상 다음 항목이 없는 거죠. 다음 항목이 끝났다라고 하면 그러면 시퀀스에 더 이상 항목이 없으므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구문으로 여기가 이제 보통 끝이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음 구문으로 또 넘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쪽으로 와서 문장이나 어떤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실행시키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순서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포문 같은 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while문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를 보통 쓴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조건에서 또 이제 저는 이런 거 이제 그릴 때부터 이제 물음표까지 그죠. 조건이 만족했는가? 그래서 참이면 이렇게 그리고 거짓이면 이쪽.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런 그림을 많이 그릴 때 여러분들이 막상 이제 어느 순간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굳이 순서도까지 그릴 상황이 많이 없겠지만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제 순서도 그리게 되면 요런 모양을 아까 그 시퀀스가 있는가 이런 거보다는 요런 모양을 요렇게 물음표만 찍어가지고 조건이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구문들을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니까 이쪽으로 내렸을 때 참인가 거짓인가 해서 내려가는 이런 형태를 이제 와일문을 나타낼 때 쓰지만 보통 이게 아까 여기 글씨만 바뀐 거지 사실상 포문이나 와일문이나 동일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복문이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뭐 그림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죠. 뭐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다든지 이런 거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요. 예,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제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번 장 이후로는 이제 순서도는 이제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풍부하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포문인데요. 포문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요거 하나 빠졌네요. 콜로니가 하나 빠졌습니다. 콜로니가 왜 빠졌지? 네, 콜로니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포문은 이쪽에 이제 포라고 쓰고요. 여기에는 변수, 어떤 변수, 선언되지 않았던 변수를 써도 되고요. 위에 선언된 걸 쓰셔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선언되지 않았던 변수를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각 반복마다 변수는 같은 컨테이너의 요소 값으로 설정됩니다. 좀 내용이 좀 어려워요. 일단은 뒤로 넘어가서 또 읽어봅시다. 그리고
여기 시퀀스에는 리스트처럼, 아, 죄송합니다. 리스, 리스트처럼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객체이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을 이렇게 뭔가 이런 식으로 리스트라고 하니까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애.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꼭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가 없어도 한 개의 데이터가 존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1위는 이런 식으로 줘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런 시퀀스 타입의 데이터가 이쪽에 와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구문들을 이쪽에 넣겠죠. 보통은 우리가 이제 어떤 반복할 그런 데이터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냥 코드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문에서도 써봤지만 일단 콜로니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우리 파이썬에 시어나에서는 이런 이제 중간 그 중간 가로 같은 걸 써가지고 여기를 우리가 같은 구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구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 앞에 포문이 존재한다면 시어나는 좀 다르게 쓰겠지만요. 여기를 반복하는 걸 나타내잖아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여기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 중간 가로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 들여쓰기를 이용해서 구문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고 나면 무조건 들여쓰기가 나와야 돼요. 들여쓰기가 안 나오는 코드는 문제가 있었죠. 저번에 이제 if문 같은 거에 우리가 if문은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굳이 코드를 안 넣고 else문을 바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else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 이제 뭐 무슨 기능 뭐 뜻뜻뜻 써야겠죠. 근데 이러면 에러 나간다고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사이에 무조건 들여쓰기가 들어가 있는 코드 한 줄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알려드렸던 패스, 패스를 쓰시라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여기도 무조건 들여쓰기가 된 문장이 하나 들어와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정의를 다 못했다면 패스라는 걸 여기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실습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거랑 비슷하긴 한데 아까는 지금 여기가 우리가 그냥 썼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요 레인지가 잘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 부분은 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꾸지 없어도 된다고 했을 때 이거 이렇게 패스라고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이 코드를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파일명을 계속 이렇게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챕터 4에서는 이런 걸 하나 추가해가지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새로운 코딩을 할 때마다 그래서 name in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대괄호를 연 다음에 우린 대괄호에 대해서는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대충은 예상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 뭐 배열 같은 거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어차피 앞으로 가서 또 우리가 더 배워 나갈 거니까요. 그다음에 여기서 꼭 콜로니를 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프린트로 자동 완성도 되지만 일단은 지금 저희가 자동 완성하기 전에 이런 패스를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스를 넣어보면 실제로 동작을 해보면 네, 이거 제가 컨트롤 시프트 F10으로 할게요. 그럼 여기 바뀌었죠? 이게 안 보이네요. 굳이 위에가 안 보여도 될 것 같아서 네, 여기 바뀌었죠? 바뀌면서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 구문은 반복한 건 맞지만 여기다 패스를 넣기 때문에 아무 동작도 하잖아. 이걸 안 넣고 밑에다가 그냥 생뚱맞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면 제가 에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드리니까 무조건 파이썬에서는 탭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요거 지금 요 코드를 돌면 어떻게 동작할까요? 여러분들 좀 한번 예상을 해보시겠어요? 이게 돌면 어떻게 돌까요? 예상이 되셨으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음, 우리가 숫자 4를 넣은 적은 없지만 왠지 모르게 4번 반복하네요. 그쵸? 요거는 이제 여기다 진짜로 이제 값을 한번 넣어보면서 여기 실제 코드처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 느낌표, 이건 지우고, 플러스, 네임, 이렇게 쓰는 거네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프린트를 쓸 때 알려드렸었죠. 더하기를 쓰셔도 되고요. 콤마를 쓰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문자니까, 이거를 또, 그,
그 %s를 쓰고 싶어도 쓸 수도 있겠죠. %s로 쓰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책에 맞게 플러스 방식으로 쓰겠습니다. 빨간색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버튼으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네, 안녕하고 붙여서 철수, 영희, 길동, 유심 이렇게 해서 네 번이 반복됐구나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배열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 둘, 셋, 네 번이 이쪽에 네임으로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데이터가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PPT로 와서 보시면 이쪽에 있는 글을 보시면 각 반복마다 변수의 값이 컨테이너, 그러니까 이쪽 시퀀스에 있는 요소 값 하나가 이쪽으로 온다. 지금 보시면 요, 요, 요 배열 모양의 객체, 하나의 객체 하나씩 빼와서 이렇게 둔다. 요거의 순서는, 당연히 요 순서대로 진행해요. 예, 그렇겠죠. 그래서 요 정방향 순서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빼오는 방법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요 네임에 이 그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이 네임은 계속 변경이 되면서 이쪽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안녕 철수 여기 띄어쓰기가 있었네요. 저는 띄어쓰기를 안 해가지고 좀 붙으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뭐 상황에 따라서 띄어쓰기까지 넣어서 한 번 더 돌려보시면 좀 더 맞겠네. 이게 더 맞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변수가 어떻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죠. 그래서 이 포문에서 변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이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한 장을 넘겨보면요. 이제 리스트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리스트는 따로 시퀀스 뒷장에 가면은 더 배우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리스트보다 먼저 배워야 될 게 어쨌든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파이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어문을 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언어든 간에 제어문을 가장 먼저 가리켜야 되는데 파이썬은 제어문이 이런 배열이라는 시퀀스라는 계통과 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좀 맛보기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중가로 대가로죠. 대가로를 쓰는 것들을 시연에서 뭐 배열이라고 했겠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리스트라고 합니다. 리스트. 그래서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항목들을 저장하는 자료 구조예요. 자료 구조라고 하면 우리가 배열을 자료 구조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배열은 자료 구조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리스트라고 하면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이 자료 구조라는 개념을 갖게 되면 가지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어떤 무슨 기능들이 좀 몇 개 있어야지 이제 자료 구조라고 우리가 쓰잖아요. 그 여러분들 어, 자료 구조 뭐 배우신 분들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뭐 스택 이런 거 보신 줄 모르죠. 큐 어떤 자기만의 기능을 좀 가지면서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를 우리는 좀 자료 구조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배우신 분들은 어, 그냥 제가 요렇게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썬에서 제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했다라는 개념 자체가 객체화했다라는 거잖아요. 객체. 그쵸? 왜냐면 우리가 가장 기본인 인트도 그 인트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다 보니까, 예, 요런 데이터들도 또한, 객체예요. 그러면 얘만의 객체면 그냥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뭐가 있죠? 함수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함수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함수들을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예, 객체를 만들었다는 거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또 동작하는 것들을 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료 구조라고 일단 여기서 얘기합니다. 뭐 이 책에서의 이제 표기니까요. 표기에 맞게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대괄호를 쓰는 걸 배열이라기보다는 리스트라고 하고요. 이 리스트라는 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돼 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거 보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쭉 연결돼 있죠. 어떤 데이터든 우리는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안에서 이렇게 이제 한 칸씩 한 칸씩 넘어가는 형식으로 데이터가 연결돼 있을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그 자료 구조에서 보면은
뭐 연결 리스트랑 되게 비슷한 구조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시어너에 이제 자료 구조, 시어너로 자료 구조를 하면 연결 리스트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는 어, 리스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형식의 데이터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큰 묶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큰 묶음, 리스트 말고도 뭐 튜플도 있고 뭐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시퀀스라고 합니다. 시퀀스 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초반에 이제 변수를 가리킬 때 시퀀스 데이터에서 이렇게 쭉쭉쭉 나눠지는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리스트와 인덱스에서 우리가 이제 포문을 쓰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여기가 몇 번 인덱스를 쓰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예,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회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 우리는 뭐 첫 번째 하면 당연히 우리 1번부터 생각하죠. 첫 번째라고 하면 한국말로도 이 첫 번째라는 얘기조차도 뭐 1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의 세상에 오게 되면, 예, 프로그램의 세상에 오게 되면, 어, 프로그램의 세상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0번이 어떤 시작이죠. 이거는, 음, 수학적인 계산이나 어떤 걸 보더라도 0으로 해야지 이제 컴퓨터가 좀 빠르게 예,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작은 데이터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이게 가장 작은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여러분들 그냥 봐도 이거 그냥 0이겠거나 생각하지 이게 1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데이터 순서상 이게 가장 처음을 표현하는 데이터를 1을 매핑한다. 그러면 조금 뭔가 이치가 맞지 않죠. 좀 공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0이라고 하고 모든 데이터의 시작을 요걸로 잡을다 보니까 컴퓨터에서는 0을 이제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게 이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어, sList라는 애의 이 데이터를 시작하는 번호를 우리는 0번이 됩니다. 네, 0번이 돼요. 0, 1, 2,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덱스라는 번호를 0으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아마 이렇게 쓰는 구조는 여러분들 아마 시어너에 있는 배열이랑 똑같이 사용하는 구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를 1 여기다가 S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중괄호 쓰고 0을 쓰면 첫 번째 데이터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1을 쓰면 두 번째, 2를 쓰면 세 번째, 3을 쓰면 어, 네 번째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수에 대한 인덱스는 우리가 시언어에서 많이 썼어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음수 인덱스라는 개념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객체다 보니까 시언어보다는 더 풍부하게 기능을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음수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 마이너스 1을 역 제일 요 마지막 이 뒤에 어떤 데이터가 있다면 이게 데이터가 더 많다면 이 맨 마지막 데이터에 끝을 마이너스 1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인덱스. 그럼 마이너스 인덱스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s 리스트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마이너스 하게 되면 요 마지막 무조건 마지막 여기서 제가 더블 했으면 이쪽의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마지막 데이터를 선택하는 게 마이너스 음수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부터 또 마이너스 쪽으로 이제 방향을 마이너스 쪽으로 증가를 시키면 그러면 네 그게 이제 이동하면서 그래서 파이썬에 있는 기능 중에 뒤에서부터 우리가 오는 것 중에 시어너를 이제 역방향으로 올라 그러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음수 인덱스를 이용해 가지고도 뒤에서부터 오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스트라는 애는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불러올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리스트 반복을 이해하기인데 아까 했던 우리 이렇게 만들었던 코드들 여기 있는 코드 중에서 요 그림이 잘 표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 배열을 저장하는 박스라고 돼 있죠. 여기 그 네임을 저장하는 변수에 이 첫 번째에 있는 철수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이 구문을 실행하겠죠. 일반적으로 이 구문을 실행할 거고요. 그 이 구문이 실행이 끝나면 그 밑에 또 구문이 있으면은 끝나겠지만 밑에 구문이 없다면 다시 포문으로 돌아올 거고요. 포문으로 들어왔을 때
2번에 선택되는 건 그 다음 번인 0이가 선택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0이가 네임으로 들어가고 또 일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요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유신까지 오게 되면 유신이 여기로 들어오고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냈을 때 이제 더 이상 시퀀스가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으면 마지막 시퀀스가 끝났다 생각하고 이렇게 나가지게 되는 게 리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반복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고 그 다음에 다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